원래는 그냥 한쪽으로는 돌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떨림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오토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떨림이 없어지고요, 급가속이라든가 부하 때 벨트의 미끄러짐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차영TV 차영입니다. 투덜이에요. 네, 오랜만에 둘이 나옵니다. 뭐 얘기해. 왜 날 쳐다보고. 그렇지, 오늘 비 온다. 비 오는 날 날구지 아니야? 아, 장마철인데 오토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토플리가 아니라 발전기부터 얘기를 설명을 해야 발전기에 되는데, 있는 오토플리. 그렇지, 발전기에 달려있는 오토플리. 근데 이 플리가 종류가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발전기에는 이렇게 플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플리가 달려 있는데 요 놈이 고장나면 소리가 나요. 발전량도 안 되고. 근데 얘가 하려고 말한 건 앞에 설명이 없었어. 부연 설명이. 알았어, 네가 해봐.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흔하게 나는 게 벨트에서 소리가 난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 여러 개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오토플리라 그래요. 야, 요즘은 저기 소리 나서 가는 게 아니고 떨어서 나더라요. 더더더더더 떨고 어? 지두람이 찌릭찌릭 소리 그렇지, 나고. 그렇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빨리 설명해 빨리. 그리고 이 오토플리가 달려있어서 벨트 수명이 너무 길어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참 오래들 가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거지. 그렇지. 몇 배가 되는 것 같아. 벨트가 나가는 것보다 요게 나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요게 고장이 나서 이탈해가지고 벨트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선 부품은 여기도 이제 탈착을 하면 뿅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이제 가능해요. 오토플리 현재 그 국내에서는요. 수입차는 오토플리인데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고 설명 들어갈 거고요. 수입차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그치. 나온 게 기술의 발전이 온 거지. 그러니까 발전기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왜 비싼지 이유는 다 있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료 화면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생긴 게 모양이 달라요. 원래는 그냥 실차에서 보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게 뭐야 몇 각이나 되겠냐 이거 한 3각 정도 되겠지. 그 정도는 그 이게 없어요. 그냥 예. 볼트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 있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이 뚜껑이 딱 떼면 이렇게 생긴 거는 오토플리, OAP라 그랬는데 OAP 이런 타입들이 고장이 잘 나요. 그다음에 벨트가 이 플리가 빠져서 이탈을 해버리거나 소음이 나. 여기 또 오토플리가 또 뭐냐, 자꾸 오토플리 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쉽게 플리하면 자전거 알죠? 자전거 앞으로는 최소 막 가잖아요. 근데 뒤로 하면 허당 아닙니까? 허당.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냐, 자, 똑같습니다. 이 축이 붙어있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한쪽으로는 돌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는 자전거, 그러니까 뒤로 채면 채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허당이 도는 거고, 앞으로는 앞에 있는 자전거 원리, 그죠? 채면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이게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그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제 평상시 자동차, 우리는 대부분 4기통을 타요. 3기통, 4기통, 6기통, 뭐 좋은 차 8기통.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댐퍼 플리, 그러니까 크랭크 샤프트에서 엔진이 나오는 거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행정이죠. 하나, 둘, 셋, 넷, 1번, 2번, 뭐 1, 3, 4, 2 뭐 이렇게 터지는데, 이게 텅 이렇게 하면서 백으로 살짝 돌아요. 그러면 벨트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4행정이면 4번에 나눠 도는 거고, 6행정이면 6번에 펑 돌았다 살짝 돌았다 반대로 와요. 그거를 1차적으로 흡수해 주는 게 이 크랭크 플리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니까 얘가 진동을 하고 얘도 진동을 해요. 요걸 감소하는 목적이 제일 커요. 그쵸?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야. 나와봐. 과랭이 사이에다 그걸 껴놨냐.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요즘 보면 R엔진들, 이게 R엔진 플리인데 이게 쪼개진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가 쪼개지는 거죠. 얘는 저기 쉐보레 거야. 그러니까 쉐보레 건데 이제 다 똑같은 원리니까 이 가운데는 철로 돼 있고 고무 다시 또 철이에요. 얘는 이렇게 철. 그래서 요게 뽕 빠져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벨트 안 돌면, 발전기 안 되면 차 서요. 그래. 그런 걸 충격 흡수해주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명칭은 OAP라 그래요.
오버러닝 뭐라 그랬냐 아까? 오토 오토 풀리라니까 오토 풀리. OAP. 그래. 자. 그러면 오버러닝 알터네이터 풀리. 이렇게 풀리. 그래. 앞에 거 잘라주세요. 괜찮아.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야, 너 고객한테 뭐 오버러닝 알터 풀리라고 얘기하냐? 그냥 오토 풀리라고 얘기해. 괜찮아. 우리 고객님 다 이해하셔. 이거를 네. 우리는 그냥 OAP, OAD 뭐 이렇게 솔리드 풀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도 손님이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옷을 팔아도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한국 영어는 오토 풀리야. 자, 그러면 기술의 진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전에 풀리는 그러면은 뭐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 풀리라 그래서 그냥 이런 댐퍼 기능이 없는 거예요. 베어링이 이제 그냥 아래가 풀리지 베어링이 없지. 베어링이 그쵸. 그러니까 아예 붙어 있는 거죠. 얘가 그냥 아예 그냥 붙어서 얘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그냥 돌아가고 이쪽으로도 그냥 다 돌아가는 거죠. 발전이 되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거기서 이렇게 변하고 뭐 OAP에서 또 OAD로 왜 변화가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솔리드 풀리라서 이런 기능이 없는 거고 이제 차의 진동이나 벨트의 수명, 베어링을 늘려주기 위해서 OAP가 나온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OAD라는 기능이 나온 거예요. 풀리가 신기능이. 그거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봤지. 외국 유튜브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야 그래도 우리 방식이 있으니까 수동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또 찾아 그냥 다 나와 링크한 거라도 요즘 또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대단해.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촬영 방식과 우리 투덜의 방식대로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표현을. 자, 우리 개그맨도 몸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각종 발전기 이런 뭐 오토 텐셔너, 아이들 텐셔너도 몇 개씩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크랭크 축. 만약에 엔진에 대한 이제 여기도 이제 얘가 메인이 되는 건 얘가 모든 벨트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제 각종 이제 보아 장치를요. 그러면 다 빼고 그냥 핵심 포인트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되면 아까 만약 솔리드 풀리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뭐 오토 풀리냐, 그렇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야 아까 OL이 풀리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보자고요. 처음에 솔리드 풀리에서 왜 오토 풀리 OAP로 변화가 되냐? 그겁니다. 진동 때문에 그래요. 진동 때문에. 자, 처음에 이제 솔리드 풀리 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타입은 어떻게 되냐? 회전을 하면요. 천천히 회전해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가 자, 이게 너 제대로 못해? 너 씨. 자, 자, 천천히. 자,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벨트가. 그러면 돌아가면은.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아까 말대로 이제 크랭크에 대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흡입압축 폭발과 예를 들어서 각종 부하에 의해서 얘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같이 붙어 있으면요. 얘가 회전을 지금 천천히 하면 엄청나게 빨리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솔리드 풀리는요. 그럼 여기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쪽도 막 빨리 움직이겠다. 슬로우 모션 아니냐, 슬로우 모션. 우리 저기 뭐 초고속 카메라. 자,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솔리드 풀리는요. 그래서 이런 떨림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오토 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IB 센서가 달리면서 그런 게 필요했고요, 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붙어 있는 솔리드 풀리에서 뭐냐, OAP 풀리, 오토 풀리는 조금 더 얘가 움직이는 양이 적습니다. 적고 얘가 떨림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떨림이 없어지고요. 급가속이라든가 부하 때 벨트의 미끄러짐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감속.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요즘 보면 K5나 악셀 확 밟았을 때 그냥 얘가 하도 많이 떠니까 더덕더덕 되고 그냥 꼭 이 텐션 베어링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 벨트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얘가 고장 난 겁니다. 벨트 베어링이 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100%라고 봤을 때 얘가 문제일 가능성은 10%라고 보고요. 오토풀리 나간 게 90%라고 되면 됩니다. 그거 오토풀리 점검 요령은 요 영상 요거 표현만 끝나고 제가 아주 쉽게 드라이버 하나로 장착된 상태에서 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 건 뭐야? OAD. OAP는 그만 했고 OAD는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뭐야 스프링 하나- OLD에 플러스 스프링 하나가 더 추가돼요. 스프링에서 완충을 더 잘하는데 걔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속도 변화에 죽입니다. 벨트가 움직이거나 진동이 많이 감쇄가 돼요. 그리고 얘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800rpm 그냥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돌다가 반성에 의해서 다시 살짝씩 돌아요. 반대로. 그러면서 이게 춤추는 거예요. 얘는 누르고 있는데 얘는 춤추는 거죠. 근데 OAT가 스프링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그것까지도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거의 베어링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엔진의 정수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벨트 수명이 연장된다. 진동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렇죠?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꼭 뭐 예를 들어서 발전기 가격이 얘만이 아니고 안에 있는 내부적인 구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 좋다 이거예요. 이거는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로 할게요. 자, 그걸로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오토 풀리가 자 그럼 OAP 풀리가 차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있는 상태에서 좁아요. 야, 이건 안 돼. 이게 좁아요. 이렇게 이만큼 좁은데 좁은 차들이 있어요. 좁은 차들은 벨트를 벗겨내고 만약에 벨트를 벗겨내면은 벨트를 벗겨내면 쉽지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근데 한쪽은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간다. 이건 정상이지만 둘 다 안 돌아간다. 이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얘기죠. 벨트가 걸려 있는 데서 이거는 소비자들도 요런 드라이버 이것도 좁으면 잘라보면 됩니다. 짧은 걸로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냐? 벨트는 어디 있어? 자, 보세요. 벨트 걸려있죠? 딱 잡고만 있어. 좁아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날개가 달려있어요. 냉각 날개가. 그러면 쿨링이 얘를 제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돌아가죠? 자, 보세요. 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정상인 거예요. 자,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지. 투덜이가 잡을 수 있나 볼까요? 너 한번 잡아봐라. 잡을 수 있나? 야, 이 새끼. 야, 나와봐. 좀 살살 잡아. 잡아보려며.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쪽은 뭐야? 안 돌아가죠? 이건 정상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자, 돌아가죠. 자,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장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돌려도 이렇게 안 돌아가고, 반대쪽으로 돌려도 안 돌아가고, 그러면 얘 나간 겁니다. 간단하게. 처음부터.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드라이버로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어도 조금만 막대기는 아무거나 해도요 엄청 잘 돌아갑니다. 이거요. 의외로.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핵심은 뭐냐? 오늘의 핵심은 원래는 발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요거부터 하는 거고요. 이 풀리가 나가도 발전량에 문제가 생겨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 상태에서는 14.5V에서 13V까지 떨어졌다가 안 나. 얘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발전량이 변화가 생겨요. 그렇지. 회전량이 틀어지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영상을 처음에 이제 기획할 당시에는 발전기 원리를 보자 그랬는데 요즘 요 놈이 대세라 고장나는 것 때문에 요거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발전기에 대해서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거의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선은 솔리드 풀리는 얘가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동이 조금 심하다. 그래서 그 방식은 요즘 많이 사용들을 안 하고 OAP, 오토 풀리 타입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오토 풀리가 고장이 나면 어떤 현상이 되냐? 그거는 뭐냐? 벨트가 춤을 추면서 악셀을 밟을 때라든가 놔둘 때, 에어컨 틀 때, 발전량이 많을 때 엔진에 진동이 생기니까 안에서도 소리가 드럭드럭 되거나 아까 귀뚜라미 소리? 이게 스베르탄인가요? 뿅뿅뿅 되게? 스핀? 알았어. 그래, 알았어. 스핀 탄다거나 그래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벨트의 수명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벨트만 짧아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제 각종 베어링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텐셔너도 부하가 생겨요. 부하가 생겨가지고 얘도 더 춤을 추게 되면은 그만큼 이 안에도 이제 스프링이 있는데. 야, 이거 녹는 거냐? 이렇게 녹기도 하겠지. 원래 댐퍼 나가가지고. 이렇게 녹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뜨거우니까 안에 있는 게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기 다 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있냐 이거를 오늘 한번 정도 달아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OAP보다 OAT 스프링이 안에 장착되어 있는 타입들은 더 그만큼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댐퍼에 대한 충격을 더 벨트 충격을 더 완화하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정수성과 안에 실내에 대한 정수성, 소음이 더 좋다. 벨트 쓰면 더 길겠죠, 그렇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요령은 이런 드라이버 갖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한쪽은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가면은 정상. 양쪽 다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얘는 불량. 요것만 기억을 하셔서 내 차가 K5다. 이런 오토플리 타입 K5가 제일 많아요. 그럼 악셀을 밟았을 때 따닥따닥 된다. 그러면 어디 갔어? 오토플리가 막 이렇게 춤을 춘다. 그러면 다른 데 의심하지 마시고 오토플리부터 먼저 점검을 해서 의심해 보시는 게 답이다. 요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소비자한테 하는 말씀은 소리가 난다. 그럼 정비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고. 위험하죠. 다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고착된 상태로 너무 이렇게 막, 난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막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얘가 빠져요. 빠져서 도망가요. 한 반쯤 나와요, 이렇게. 이 가운데 축이 빠져버립니다. 이 심지가. 네. 이 심지가 빠져버리는데. 빠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 벨트가 돌아가면서 그냥 다 쪼개지고 그냥 다 걸려요, 그냥. 자, 여기서 뭐냐면 또 이제. 일이 많이 커지죠. 이게 심한 댓글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님들. 혹시 뭐 한 15만이 넘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키로수가 15만, 20만 됐는데 오토플리만 갈아달라 그러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발전기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수명이. 그래서 발전기를 교환할 시기가 돼서 오토플리가 나면 발전기를 가시는 게 이득이세요. 근데 뭐 5만, 6만 됐는데 뭐 이게 이상 있다. AS가 끝났는데 참 그렇죠. 어쨌는데 그럴 때는 이 오토플리만 이제 나오니까 교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네. 그냥 어느 정도 연식이 되고 뭐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그냥 통으로. 근데 뭐 10만 미만인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요것만. 둘 중에 하나 선택. 소비자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비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를 경청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전기 뭐 주행 중에 나가면은 밤에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고속도로 뭐 도로 한복판에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토플리가 나갔을 때는 베어링이라든가 댐퍼 플리 이런 것도 꼭 점검을 하셔서 이상 있는 부분 처리하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길게 얘기를 했어. 이것도 시청자분들 지겹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차영한테 엔진오일이고 뭐 다이 같은 거 배우고 싶으시면 오세요. 같이 유튜브 찍으시면서 솔직한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나눌 수 있는 자리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동영상 우리가 이제 재밌게 설명하려고 좀 그랬는데 원칙 동영상은 뭐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하나 그쪽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동작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 내가 그 제시한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더라. 발전기 제조하는 데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런 건 못하고 발전기 제조하는 데 그게 다 있는데. 오케이, 자, 선생님은 특별한 게 없어. 뭐 휴가 잘 다녀오세요. 그게 휴가철이니까. 그리고 휴가 가기 전에 꼭 카센터 한번 들려셔서 정비소 동네 아시는 분 이렇게 들려셔서 점검 한번 꼭 받으시고 엔진 오일 있는지 뭐 브레이크 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뭐 타이어 공기압 꼭 확인하시고 근데 여름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되게 중요해요. 옆에가 이렇게 텄는데 교환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달리시다가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오시니까 필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휴가철 잘 다오시고요. 잘 다녀오시고 안전하게요. 점검 꼭 받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